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내년도 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전망, 그리고 이제 분석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종목들도 지금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종목이나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가 좋거나, 주도하는 어떤 종목분들이 아닌, 과거에 이제 사가지고 좀 물려 있는다거나 좀 묵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해드려도 과거에 그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물려 있거나 이렇게 계좌에 꽉 들어차 있으면 야, 이건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그런 어떤 물려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좀 진단을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년 또 희망찬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2021년 신년 맞이 신박사의 종목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하기 좀 쉽진 않고 이거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사연을 받아가지고 종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진단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150분 정도 넘는 분들이 이제 진단 요청을 좀 해주셨고요. 고민하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동행지기 스태프님께서 이제 잘 정리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주말을 이용해서 좀 진단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되던지 말던지 해야지 내년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급하게라도, 긴급하지만 그래도 깊이 있게, 올해 가기 전에 요청하신 분들 걸 다 해드리는데 저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일 전에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 제가 올려드린 요 멤버십 쪽에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행가족 여러분 일단 뭐 바이오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 최근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최근 구독자분들 사연을 받아보니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아닌 다른 리딩 업체나 추천받은 종목들을 많이 들고서 고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보니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설명드려도 기존의 종목이 물려있거나 처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행복한 동행길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멤버십 분들 중에서 그런 종목 들고 계셔서 처리를 못하거나 고민만 하시는 것은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받았고 한 150분 좀 넘는 분들이 이제 요청을 주셨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뜨겁죠. 상당 기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는 정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뭐 흐물흐물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 좋은 기회장이 흘러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좀 준비를 했고요. 신박사의 종목 진단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근거로서 이제 활용 정도 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뭐 이거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매도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떤 종목이든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시세는 뭐 제가 예상한 방향과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요.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고민스러운 종목들에 대해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진단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상담 요청 한번 체크해 보죠. 셀리버리인데요. 셀리버리를 비중 한 30%, 그리고 20만 3,700원에 이제 매수하셨는데 요 부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 부분은 업사이드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때 보유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보유하신 분이셨는데 안전하게 제가 볼 땐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지금 뭐 기회도 다른 것들 많은데 굳이 이게 지금 10배거 이상 올라온 거예요. 10배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예, 한 10배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뭐 논문 발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엇보다 이제 팩트적인 어떤 접근을 해보면 이 기업이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일상에 진입한 거 혹은 뭐 기술수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렇게 10배 이상 올라왔으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처럼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뢰도 부분에서 예, 좀 다른 어떤 신약주나 바이오주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라고 좀 그때도 의견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를 보려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크게 되기 좀 어렵죠. 예, 이미 뭐 셀트론이 거의 막바지 단계고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 뭐 대부분 1, 2상 진입하거나 뭐 발표하는 시점에서 아직 일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닥게다 하고 지금 신약 후보 물질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공동 개발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도 뭐 기술 수출한 것도 아니고 아직 일상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계속적인 이런 내용들은 발표를 하고 회사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여준 게 아직 없죠. 예, 그래서 아직 보여준 게 없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은 저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고, 예, 다소 조심스러운 구간이고, 그리고 저는 굳이 다른 걸 투자하겠어요. 제가 굳이 투자한다면. 그래서 그런 의견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드렸던 의견과 마찬가지의 의견을 계속 드리고요. 예, 금일 일봉 기준 21선 터치 후에 반등이 나와서 일단 홀딩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다. 제 의견은요, 예, 좋은 기회 줄 때 나오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컴투스인데요. 컴투스 15만 7천 원에 신용으로 무리해서 매수했다. 나름 분석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하고, 근데 신용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종목 선택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5만 7천 원이면 어딘가요 이게? 예, 뭐 요런 부분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부분에서. 그래서 타이밍이 뭐 약간 좀 아쉽긴 하죠. 예. 뭐 최근에 제가 멤버십에서도 요 이제 목요일 날이죠.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날 4% 튀었는데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 봐요. 지금 예,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조금은 뭐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이런 습관을 좀 제가 볼 때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종목 선택도 잘하셨고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이 뭐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기다리는 성격?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막 과열된 지점이나 막 사람들이 막 추종하는 지점에서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신용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제대로 홀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한 10%더 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불안하시겠죠. 예. 주식이라는 건요, 정말 외부적인 변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1, 20%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바이오 주식들은 뭐 30%도 조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뭐 레버리지를 쓰는 부분은 각자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또 저게 또 성공하면 확 점핑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고, 예. 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거나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예.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레버리지를 쓰면 사실 그 마라톤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가. 근데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무리한 어떤 신용은 좀 이제 줄이시는 게 좋다고 봐요.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야지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러다가 이게 두세 번 성공했고, 그 다음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실패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했는데 예, 불어났겠죠? 뭐 첫 번째 성공해서 2배 됐고, 두 번째까지 성공해서 한 4배 됐고. 근데 이걸 그대로 다 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도 뭐 신용을 레버리 해가지고 크게 해서. 그럼 여기서 잘못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 번 거 다 토해내고도 그 마이너스 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종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신용 때문에 불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고찰을 한번 해보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컴투스에 대한 종목 관점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고, 뭐 스마트 리포트든 뭐 많이 짚어드렸지만, 이게 지금 신작이 이제 2개가 나오는데 그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호응도 이제 이번에 CBT에서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 기대 가치를 크게 가질 거고, 그리고 본업 자체, 서머너즈와의 어떤 실적 자체도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하게 됐고요. 이번 4분기 실적도 아마 굉장히 서프라이즈 할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엄청 풍부하고,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뚜렷하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종목 관점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중국 판호까지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가지고 있는 다른 게임도 중국에 판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친다면 뭐 저는 컴투스 우호적인 어떤 시각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제가 이제 과거에 스마트 리포트도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이제 그걸 짚어드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종종, 예, 체크를 해드리고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짚어드리고 나서 뭐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좋은 어떤 정부 과제 선정이라든지,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트론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완제 의약품, 예, 이 바이오 의약품 회사에, 시밀러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바이오 원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정부도 이제 이쪽으로 밀고 있고, 예, 그 미는 기업이 또 이제 아미코젠이고, 국산화 관련해서도 아미코젠이 가장 국내에서는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셀트론과 바이오, 삼성 바이오의 어떤 성장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부분은 지금 이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자회사 중에 이제 아미코젠 파마라고 있거든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약들을 개발해 가지고 식약처에 또 이상 신청했다 이런 발표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런 부분도 아마 기업 가치에 부각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회사가 또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견을 주셨네요. 3만 5천 원 정도, 20% 마이너스 정도 난 구간이다. 전망이 좋아 보이고 배지 이제 바이오 원료 약품이죠. 배지 관련해서 셀트론이나 삼성 바이오와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약 3달 정도 주가 흐름이 부진해서 조금은 고민이다. 세력 매집 구간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뭐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우호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그 상장 자체가 좀 엑시트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제가 뭐랄까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드리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뭐 지금도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크게 우호적이거나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히는 거예요. 저는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예. 너무 이제 그 이 시총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고 정말. 예. 근데 이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포인트는 있죠. BTS의 어떤 지금 뭐랄까요, 전 세계적인 어떤 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뭐 그래도, 그리고 이제 플랫폼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창의적이고 이 비즈니스의 어떤 선도적인 어떤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사실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20대 초반도 아니고 20대 후반, 이 30대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또 이제 군입대를 나란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조금 저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인적 자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기업 가치에 그런 부분에서 YG 예전에 그 빅뱅 군입대 그때랑 느낌이 좀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빅히트는 사실 좀 저는 투자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대차 그룹 자체가 내년도 그 전망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친환경 차 회사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내재화된 그 부품 회사들, 만도,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주가 흐름 좋잖아요. 현대위아도 뭐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지만 이건 뭐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으로 갈아탈지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야 되겠죠. 예. 뭐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지금 시장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은 기업이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고 또 모멘텀이 또 살아있는 기업이면 1, 20%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 현대위아도 여기 보면 뭐 얼마죠? 5만 1,800원, 900원 요 정도에서 지금 4만 7천 원이면 한 10% 정도 조정인가요? 그렇죠. 10% 내외 정도 조정 나올 수 있죠. 만약 여기서 들어간 사람이라도. 예. 그러니까 너무 조정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조정이 뭐 한 보름 한 달 이어지면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주식에 대한 어떤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뭐 바이오 종목으로 갈아탈지 말지. 근데 현대 위아에 대한 어떤 시각은 저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스마트 리포트 짚었던 종목인데, 요때 이제 짚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넥신, 그리고 바이넥스, 뭐 제넨바이오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넥신이 변경을 하면, 이제 임상에 대한 변경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기대 가치가 많이 좀 낮아진 편이죠. 그런 부분에서 바이넥스도 좀 연결돼서 시세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 이 기업은 이제 CMO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국내 CMO 기업들이 이제 또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호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볼 만한 이제 위치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넥신, 그리고 뭐 제넨바이오도 이제 많이 밀렸죠. 그래서 제넨바이오도 이제 이렇게 밀린 게 이 정도면 이게 그냥 단순 조정 사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바이넥스도 같은 어떤 기류에서, 제가 볼 때는 반등 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종목입니다. 엘컴텍인데요. 엘컴텍은 우리가 이제 그 주시장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이 금 관련주로 이제 움직여요. 엘컴텍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테마성, 예. 실적은 뭐 그냥 소소한 어떤 형태, 예. 최근엔 분기 실적이 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본 업 자체는 이렇게 뭐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 LED 조명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이제 뭐 광산 개발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금 관련주로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사실 중소형주 뭐 이런 테마성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뭐 천억 테마성 진짜 그런 쪽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거나 그냥 횡보 장세 속에서 이렇게 막 유동성을 좀 딱 펌프질 할 수 있는 것들에 이제 몰이하면서 이 시세를 발현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주로 컨트롤하는 종목들인데, 지금은 거대한 시장의 어떤 물결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요, 우량한 종목들이 퍼포먼스를 더 내줘요. 사실은 안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거래를 해도 충분히, 예, 좋은 수익을 내고 레버립이 되고 신흥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테마 주성의 어떤 종목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잘못되면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꼬라박는 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은 이제 약물 재창출, 코로나 관련해서 약물 재창출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인데, 사실 환자 모집이 안 됐죠. 예, 환자 모집 안 돼서 뭐 계속 이렇게 밀리는 형국에서 최근에 그냥 반등 나왔다 보면 돼요. 최근에. 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매도 기회죠. 지금 이렇게 최근에 튀었던 게. 그래서 이게 지금 4만 원? 예, 매수가 4만 원이신 것 같은데, 어, 매도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독 같은 경우, 한독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우호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기업이 이제 제넥신 이제 최대 주주잖아요. 예, 제넥신 최대 주주인데 제넥신보다 별로 안 밀렸죠. 예, 이 기업 본업 자체도 그렇고 뭐 SCM 생명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레졸루트 같은 기업의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제 투자해 놓은 회사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넥신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추세가 별로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지만, 한독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별개로 국내 이제 제약사들, 예, 한독도 이제 제약사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약사들이 좀 재평가되고 밸류를 조금 높이는 그런 어떤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막 그런 제약사들이 막 시세가 좋은데, 그런 흐름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독도 좀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제약주인데 PBR이 이제 조금 1배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한동안 1배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서 뭐 한 배 수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예, 올해 뭐 매출액 한 5천억에 영업이익도 한 350억. 뭐 내년도도 뭐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갖고 있던 관계 회사나 이제 지분 투자 회사 뭐 이익 실현도 하면 뭐 이렇게 뭐 순이익도 많이 올라올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는 뭐 제약주다. 예, 요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호적인 시각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락앤락인데요. 락앤락은 지금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역별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사모펀드 쪽, 홍콩계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인수되고 나서 오너가 다 팔았죠, 지분을. 예. 그 뒤로 이제 뭐 거의 회사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제 갖고 계시거나 매수하신지는 모르겠지만 30% 정도는 지금 뭐 손실 구간이라고 하시는데 무조건 탈출해야죠. 예. 이 기업의 실질 소유주가 중국계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예, 이 사모펀드의 어떤 주인이 누군지 뭐 그런 것들이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꺼림칙해요. 예, 이렇게 이제 주가 하향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최근에 뭐 지수랑도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 이제 주가가 많이 낮은 상태고 빠졌다고 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이 그냥 매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음. 저는 락앤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 기업의 실적이 성장을 하지 못하죠. 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익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부채는 늘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락앤락입니다. 생활 용기, 예, 그런 것들. 뭐 중국이든 뭐 지금 뭐 동남아 이런 데 이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라도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반등시 나오든지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뭐 시장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뭐 계속 이걸 붙잡고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나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연인데요. 4월 달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나 봐요. 40대 주부 주린이 1억 자금 수익률이 현재 30%다.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수익률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분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네이버 비중 15% 고점에 들어가서 현재 물타기를 했어도 뭐 7% 마이너스다.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들고 갈지 고민이다. 뭐 제넥신 부분은 2% 정도 남겨놓으셨는데 정리할지 고민이다. 넷마블은 비중 1%, 비중이 이제 적으시네요. 33% 마이너스.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나을지.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올라갈 버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볼게요. 예, 이 종목이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할지의 부분은 또 약간의 또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투자의 방식에 대한 얘기, 제 개인적인 어떤 방법, 방식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이버가 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붕괴될 이유도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도. 근데 이제 신규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보유자들 관점에서는 이런 데서 들어온 관점에서는 뭐 보유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수익률이 뭐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게 뭐 약간 뭐 이렇게 조정받아도 뭐 크게 흔들릴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관점에서 이 지점에서 네이버랑 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바이오도 있고 뭐 경기 민감 섹터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해가지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쪽, 이 네이버가 지금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또 높은가 이 지점에서 주가적인 매력이라든지, 그걸 놓고 우리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 네이버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예. 오히려 이제 뭐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뭐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뭐 화학주라든지 유통주 이런 것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주식, 아직 반도체 주식 오르지 않은 것들 좀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거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미 올해 이렇게 퍼포먼스를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내년도에 주도주는 아닐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어떤 주가 수준의 어떤 매력도는 뭐 다른 어떤 종목 대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예, 여기서 들어간 건 약간 제가 볼 때는 선택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그 BTS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할 때 이제 기대 가치를 받으면 2대 주주니까 기대 가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상장하면 이제 꺾이죠.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모 회사였던 이제 SK 주가가 올랐다가 상장 이후 꺾인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대 가치를 받으면서 붙었던 수급들, 개인 수급들이 물이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당 기간은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떨어질 때 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습관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넷마블을 들어간 문제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장이 좋은데 이거 굳이 이거 넷마블 껴안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는 제가 NC소프트랑 컴투스 두 종목만 그리고 분석해드리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두 종목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넷마블은 저는 크게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LNC 바이오 관련된 상담 질문인데요. 무상증자 전에 고점에서 잡아서 평단 46,900원 46,900원이면 뭐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약간 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시고 세 달 가까이 내려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앞으로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는지를 이제 물으셨고 일단은 투자 방법에 대한 질문까지 같이 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제한된 뭐 예수금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유망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예수금이 생기면 물타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을 택하는 중이다. 저는 예,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방식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물타기 하는 것보다 지금 뭐 기회도 많고 그리고 이제 투자 습관상 떨어진 종목을 이제 장기 투자한다고 확신을 가지는 종목 예를 들어서 셀트론 같은 종목은 사실 그 작년에 뭐 13만 원까지 빠졌을 때 뭐 이렇게 20만 원 미만으로 빠졌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뭐 물타기로 해야 될까요? 하여튼 추가 매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종목이죠. 예.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장기 성장하는 그런 게 확실하니까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LNC 바이오가 이제 그런 종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들지 않는다면 그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이제 그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다른 유망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LNC 바이오가 이제 뭔지 이게 보시면 최저점이 작년 8월 달에 보시면 4,900원, 5,000원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최근 10월 달에 보시면 5만 원 넘었어요. 텐베거죠. 텐베거를 잃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한번 실현을 하는 게 맞고 신규는 진입은 좀 부담이 크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실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면 예,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리포팅 한번 볼게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11월 달에 나온 리포팅이네요. 높은 잠재력에 투자하자 해서 이 기업이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 먼저 보면 일단 인체 조직 이식제, 뭐 피부나 뼈 연골 뭐 이런 관련한 어떤 의료기기가 이제 주 품목이에요. 예. 그래서 뭐 내년도 예상 매출이 400억, 영업이익이 128억. 그러면 올해는 요거보다 낫다는 건데 작년 매출이 290억에 영업이익이 90억. 예. 이런 기업은 제가 볼 땐 실적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 그냥 뭐 단순 뭐 어떤 신약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어주거나 잠재력이 보여야지 투자 매력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작년은 영업이익이 90억입니다. 매출액이 300억 좀 안 되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죠. 7,600억이죠. 조정받아서 7,600억이지 5만 원일 때는 1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올라갈 때 저도 이제 보고 있었지만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거든요. 이 종목. 예, 이런 종목.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도 330억에 영업이익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와, 중국 시장이 이제 몇 조 원이니까,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캐파를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 중국 국제금융공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 증자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해서 중국 진출하면 거기 인체 조직 이식제 시장 규모가 3조 원이니까, 야, 이거 뭐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주가가 형성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진출 다음에는 미국 진출도 이제 계획이 돼 있다 해가지고, 야, 미국과 중국에 진출하면 그 큰 시장에서 이 기업의 어떤 잠재력을 펼쳐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뭐 인체 조직 기반의 어떤 재생 의료, 메디칼, 미용, 성형, 예, 라인업 자체는 뭐 트렌드와 부합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가 좀 보여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투자하고 싶지 않고 투자도 안 했을 뿐더러, 예, 아직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좀 이격 조정을 받는 건지, 예, 추세가 꺾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10배 냈는데 10배 올라온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부담이 큰 위치, 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위치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결국은 종목보다는 어떤 투자 타이밍에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LNC 바이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종목들을 이제 교체를 하고 싶은데 한 번에 모두 손절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목들을 한번 보면 그냥 좀 무난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막 나쁘다거나 그런 종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넷마블은 아까 이제 체크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KH 바텍 그리고 BH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 주잖아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도 그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되겠죠.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근데 투자심도 이제 개선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쪽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낼 만한 포인트도 아니고, 뭐 BH는 이제 OLED 관련주로서 이제 많이 움직였잖아요. 2017년도 이럴 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텐베거 이뤘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요때 이제 퍼포먼스를 냈고 지금은 뭐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를 낼 만한 모멘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도 이제 개선은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DBI 텍은 이제 최근에 급등하면서 좀 포인트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내년도 우호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밸류가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제 낮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개선되는 어떤 흐름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급도 최근에 좀 개선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OTT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넷플릭스 향으로도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빗장이 풀리면 뭐 가장 우리가 콘텐츠 기업 중에서 야, 이거 사야 돼, 그런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 한국전자금융이에요. 한국전자금융. 이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잖아요. 빠지고 있고 밀리고 있는데, 그 현금 지급 같은 거 있잖아요. 벤. 예, 이런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면서 큰 성장성 가지지 않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나이스 이제 계열이죠. 그래서 체크해보면 CD밴, ATM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 관리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적도 뭐 2018년도 보면 2,900억, 작년에 2,800억,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조금 둔화돼서 2,700억 예상이 되고요. 뭐 이익 수준도 비등비등해요. 큰 변동이 없죠. 예. 내년엔 조금 늘어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무인 주차장 그리고 이제 그 무인 그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뭐 요즘 어디 커피숍이나 식당 가면 이제 뭐 무인으로 이렇게 딱딱딱 해서 주문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신규 사업들을 하는데요. 무인 주차장 사업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인 주차장의 경우 보시면 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지난해 900개 사이트에서 올해 1,500개 사이트로 수익성보다 외형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향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 미래지향적인 트렌드에 이제 속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빠져 있는 게 오히려 기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밸류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891억.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이유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고 리포팅 하나 체크해 볼게요.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팅 지난 10월달 리포팅인데요. 제목이 다시 외부 활동이 증가한다면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기업이 조금 부진하지만 다시 그런 외부 활동이 이제 증가하고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무인 주차장 사이트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확대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인 주차장 매출액이 작년에 한 305억 정도, 올해는 360에서 400억 정도 이게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든지 성장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주가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무인 주차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 동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기차 역사, 대학교 등의 수요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외형 확대에 대한 고정비 커버로 동사업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 중이다. 이거는 뭐 코로나 상관없이 코로나 영향을 그래도 좀 받겠군요. 식당이나 이런 것들 이용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즘 무인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롯데리아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짚어드렸고 우호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뭐 홀딩해도 좋지 않을까 혹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좋은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이제 42,166원, 현재 8% 정도 손실이다. 경기가 이제 그 회복되면 철강 운수 산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샀다. 해서 뭐 흐름은 어느 정도 맞죠?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의 이제 대표적인 또 이제 철강 이런 어떤 관련된 산업이 또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거니까.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이런 기업은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방산업 매출을 내는 쪽이 자동차, 뭐 조선, 뭐 건설 이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산업이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포지션이 커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가 이제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그 대수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고 제가 그때 자동차 업종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SUV, 그리고 제네시스 계열의 고급차,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이런 것들이 그 단가가 높고 마진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좋고 매출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건데, 현대제철의 매출이 높아지려면 판매 대수가 확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진 않다 보고요. 그냥 경기가 좀 좋아지는 국면에서 뒤따라서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흐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업종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셨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매수 타이밍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놓고 이 종목이 막 뭐 이평선이 밀집된다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거래량이 이제 급감해서 있는 지점들, 예, 이런 지점에서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이격도 벌어져 있죠. 매수하신 구간이 거래량도 막 폭증해가지고 사람들 관심이 늘어나는 지역이고, 뭐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빨간색 중장기 이평선 480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막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지점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좀 조정 나오면 또 흔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목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흐름상 뭐 이 종목이 그래도 개선될 걸로 봐요. 그래서 요건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조금 더 퍼포먼스를 더 세게 낼 수 있는 종목이 보이면 뭐 그쪽으로 이제 교체를 해도 될 것 같고,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보유해도 저는 뭐 크게 내년도 시장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경기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근데 수익률 면에서 과연 이게 많이 낼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종목이에요. 예, 그 정도. 그래서 뭐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철강 관련된 종목은 저는 사실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 화학주는 투자하고 싶지만, 예, 철강주 쪽으로는 투자하고 싶잖아요. 화학주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재들도 화학, 이제 뭐 플라스틱, 화학재 이런 것들로 만드니까, 예, 상당히 좀 빨리 이렇게 실적이 막 개선되고 퍼포먼스를 굉장히 늘릴 수 있지만, 이 철강 쪽 쓰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퍼포먼스와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쉽지는 않거든요. 뭐 진짜 2007년도 8년도 그때 막 그 중국 막 특수 생겨가지고 막 주구장창 막 철강을 막 블랙홀처럼 빨려들일 때, 그럴 때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저는 메리트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보시고, 경기 회복의 흐름은 탈 거지만 수익률은 타 업종 대비해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청자분 한번 체크해 보죠. 14년도부터 셀트 주주 중간에 다른 종목이 1에서 3년째 손실이다. 뭐 셀트리온은 뭐 14년부터 투자하셨으면 뭐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실 테고,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종목을 통해서 손실이 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1에서 3년째 손실이 3, 40% 정도. 11월에 손절하고 셀트 교체 고민하다가 못했다. 이제 요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 종목들을 셀트로 교체하려다가 이제 고민만 하다가 이제 못한 것 같으시고, 신박사 유튜브 초창기부터 본 듯 하다. 고바이오랩도 들고 있는데 이제 수익인가 봤다.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요 다섯 종목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면, 먼저 이제 EM코리아는 그 수소 충전소 이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아직 실적으로 올라오기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상 좀 테마단의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어떤 부분인데, 시세가 완전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다시 튀어오르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L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진 않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LG 전자가 막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호재를 발표하면서 덩달아서 이제 급등한 어떤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시세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20%까지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20% 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뭐 LG그룹에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같이 올랐는데 45% 손실 구간이시니까 쉽진 않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LCD를 에서 대부분 매출 내는 기업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저는 성장 동력이라 보는 이제 OLED 쪽이 있긴 하지만 그쪽에 대한 어떤 뭐랄까 수익성이라든지 업사이드 포텐셜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LCD 부분까지 커버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CMG 제약은 이 차바이오 계열인데요. 사실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보통 테마단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7,600억이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다. 예, 오히려 뭐 차바이오텍이 낫지. 굳이 CMG 제약을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저는 그다지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STI는 이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요. 장비도 하고 있고. 근데 한번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예, 관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손실 뭐 크진 않으시죠? 예, 33% 정도 손실이신데 홀딩 의견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영상으로 짚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이 매드팩토 있잖아요. 제가 스마트 리포터도 짚어드렸던 그 기업의 최대 주주죠. 예, 15%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100억. 예, 유전체 분석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데 유전자 기반의 예측 진단, 예방, 신약 개발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유전자 기반 분석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매출이나 뭐 이익이 나는 어떤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낼 만한 그런 어떤 부분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 자회사 끼고 있었던 매드팩토가 핵심이었고 그게 이제 상장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3,100억 지금 매드팩토가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거든요. 매드팩토 보시면 2조 2천억이잖아요. 그럼 15% 치면 이게 시총이 3천억 넘어가죠. 예. 3,3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매드팩토 지분 가치만 해도 3,300억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테라젠텍스의 시총은 3,100억이다. 좀 황당하죠. 예.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알맹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왜 제넥신의 그 이제 자회사 겸 이제 관계회사 그 이제 네오이메테크가 이제 상장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런 케이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시장에서 이런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전략을 드렸던 거고 테라젠 이텍스도 뭐 사실 좋은 기업인데 지분 가치만 해도 3,300억인데 왜 이렇게 낮겠습니까? 시장의 어떤 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단 이것도 제가 볼 땐 튀어오를 것 같아요. 매드팩토가 조만간 또 뭔가 좀 발표할 어떤 분위기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구간에서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건 기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라젠 이텍스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상장했을 경우에 매드팩토로 바꿨어야 되죠. 예. 이게 손실 구간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걸로 바꿨어야 돼요. 교체를. 그래서 그런 거는 기준상 필요한 어떤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렇게 의견 드리면 아마 대응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진단 2부에서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